다음 주에 열리는 예장 통합총회에 목회 세습을 허용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와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들었습니다. 통과된다면 성범죄 목회자 처벌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서군이 10월 둘째 주까지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총신대가 2년 만에 정의사 체제로 전환된 가운데 이재선 총장은 정치적 의도 없는 이사회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예장 통합총회에는 목회 세습을 허용한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 68개 노회 가운데 12개나 되는 노회가 수습안 결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목회자 1000여 명도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논란이 횟수로 4년째를 맞았습니다.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금지하는 총회 헌법을 무시한 채 기습적 세습을 감행한 이후 이듬해 정기총회와 재판으로 다시 바로잡힌 세습 불가 원칙은 작년 정기총회에서 초법적 결의로 다시 허락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 정기총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회 세습 문제는 비단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신학자 강취원 목사는 역사의 기록들을 소개하면서 서구의 중세교회도 과거 1000년 가까이 교회의 세습을 교회 타락의 뿌리로 보고 치열하게 싸워왔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사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직자로서의 권리와 지위를 후대가 잊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세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 교황이 면제 권한을 발동했을 때입니다. 당시 교황은 교회법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교단의 경우 제가 궁금한 것이 총회가 교단 헌법 위에 있는지, 그래서 총회 석상에서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회 세습 금지 규정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이자 예장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총회 목회자 1050명은 지난해 결의된 명성교회 수습안은 불법이라면서 이를 방치한다면 교단과 헌법의 권위는 회복될 수 없고 교회는 또다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배구회 총대들에게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교단의 자정 능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목회자 성범죄 등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교단에서 통과된다면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통합총회 교회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을 올해 105회 정기총회에 청원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교회 내 성범죄의 종류와 교회 노회의 의무, 처벌의 종류와 적용, 소송 절차와 재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교회와 노회에 성희롱 성폭력 상담원을 배치하고 성폭력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성범죄가 제기된 목회자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를 가능하게 했고 재판 전 자의 사직은 금지하도록 명기했습니다. 2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임 목사 등 항존직 임직을 제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를 없애고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범주에 꾸준히 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시켰습니다. 앞서 통합총회는 올 초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권징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에 관련한 여러 가지 처벌의 규정과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이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교회 내 성범죄 처벌을 법제화하는 첫 시도로 향후 교단 안에서의 채택 여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2주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구세군은 10월 둘째 주까지 자발적으로 비대면 예배 기간을 연장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구세군이 10월 둘째 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연장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100명대를 기록하고 추석 연휴 기간 대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교인들을 찾아 나서셨어요. 그래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사령관은 이어 교회의 본질은 개인의 신앙 수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성과 이웃사랑에 있다며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모여지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러한 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진심으로 고민해봐야 한다며 소외된 이웃과 작은 교회들을 향해 나눔을 실천한다면 기독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구세군은 10월 둘째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 영상을 지원하고 지역적으로 코로나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자율적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을 잇따라 방문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한국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윤보환 회장은 코로나와 관련해 교회가 억울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공정성 부분을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교총 김태영 총회장은 이념 과잉 시대에 포용의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됩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교회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예배실 300석 이상 교회는 대면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이 50명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예배실 300석 미만 교회는 예전처럼 20명 이내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학내 갈등으로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돼 온 총신대학교가 2년 만에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총신대 이재서 총장은 정치적 의도 없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사회가 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신대는 전임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갈등이 심화돼 2018년 9월부터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 즉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총신대로서는 자괴감마저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는 임시이사 체제 종료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화합에 힘썼고 마침내 임시이사 파견 2년째 되는 날인 18일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했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임시이사 2년 임기에 맞춰 총신대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한 학내 분위기 속에 취임해 1년여 동안 학교 정상화에 힘써온 이재서 총장은 정이사 체제 전환에 대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정이사들은 정치적 목적 없이 학교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자체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총신대학이 더 이상 정치 1번지가 아니라
정치 무풍지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신대는 1년에 최소한 30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재정 기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내 갈등을 겪는 기간 동안 정원의 17%가 감축되는 등 고통의 시간을 겪은 총신대. 정의사 체제 전환과 함께 비전 2023 발전 계획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선거권자 선출 절차의 문제로 인해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 일정에 혼란을 겪고 있는 감리교가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22일까지 선거권자 확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선거권자 선출 유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중부연회 선거권자 인정 여부를 오는 22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9월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일제히 열리는 총회 시즌입니다. 각 교단의 주요한 정책과 발전 방향이 모두 총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초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교 헌법에는 모든 지교회 및 치례의 최고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회가 산하 전국교회 대표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교회에 대하여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각 교단의 총회가 과연 한국교회에 더 씌워진 모든 오명을 벗겨내고 소속 교회와 성도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의 미래와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새로운 소망 공동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2020년 주요 교단들이 그동안 3박 4일 혹은 4박 5일로 진행하던 총회 일정을 단 하루로 단축하고 여기에 더하여 비대면 온라인 총회라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소통과 공감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산하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이정표를 세우는 총회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래서 총회 해무 진행의 키를 쥐고 계신 교단의 지도자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열리는 총회인 만큼 정말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등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산하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일체의 사심을 내려놓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정책 결정과 방향 설정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강릉 에덴의 동산교회와 급식업체 행복한 식탁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시락을 나눴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제주지부는 사랑의 쌀떡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교회와 급식업체가 무료 도시락 나눔에 나섰습니다. 강릉 에덴의 동산 장로교회와 행복한 식탁은 도시락 500인분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자그마한 그 소고기 덮밥이지만 그곳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전해서 함께 전하고 있어요. 그것을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또한 이것을 드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진짜 코로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제주지부가 네 번째 사랑의 쌀떡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개소식 예배 설교에서 통합증경총회장 김정서 목사는 주는 자의 복을 생각하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사장 이선구 목사는 제주지부의 사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쌀 나눔 정신이 전국으로 확장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 재확산의 빌미를 제공한 전광훈 목사에게 46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신교 등 세계종단 노동인권연대가 한 해 노동자 2,400여 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 세습반대 운동연대가 다음 주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 대물림 수수반권 철회를 촉구합니다. 성락교회 개혁 측의 예배를 방해한 김기동 목사 측 4명이 각각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